자, 여러분 좀 휴식을 취하셨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사회복지법제론 문제풀이, 자, 56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PPT 화면을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56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과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사회보장기본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옳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3번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 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번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또 2번은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이거 다 옳은 얘기예요. 또 4번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 1번, 2번, 4번, 5번은 다 옳은 얘기예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57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7번은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에요.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기역이에요. 기역. 시군구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가 있고 시도에는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군구 읍면동 시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역만 틀리는 거고요. 그 밑에는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니은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자격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니은번은 맞는 얘기예요. 디귿은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귿도 맞는 얘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인데요. 기역이 틀리는 거고 니은, 디귿은 맞는 것입니다. 자, 58번 이렇게 보면요. 58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물음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1년에 최소한 두 문제 내지 네 문제, 최대 네 문제까지 나오는 법이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58번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업에 총 28가지 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공부조법, 아까 5가지 말씀을 드렸죠.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 요게 5가지가 이 공공부조법인데, 이 공공부조법 플러스 해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또 다문화 가족지원법, 이것을 통칭해서 28개 법을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률이에요. 근데 국민건강보험법은 우리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에 속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이요. 59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상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안에는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질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위원회에 관한 질문인데요. 나머지는 다 틀려요. 틀리는데 5번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틀리는 거고요.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요.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시군구장이 위촉을 하게끔 돼 있죠. 또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그런데 심의권을 갖는 거예요. 의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심사, 의논을 하는 심의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으로 가면요. 60번 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이에요. 벌써 이 세 문제가 나왔죠.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죠. 예, 이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도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오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 사회복지사업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안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종종 나오고요. 또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질문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사는 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다.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면서 사회복지 무슨 복지관, 무슨 요양원, 이 원장이 될 수도 있고 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틀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리냐면요. 법인의 설립 허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그리고 법인 설립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죠. 그리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게 기속된다. 이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주된 사무소가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도가 다를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60번 같은 문제는 사회복지법 내에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규정을 잘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61번 같은 경우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무슨 법이라겠죠? 공공부조법이라겠어요. 예, 공공부조법은 우리가 일반 조세를 세금을 걷어들여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와주는 그 제도를 공공부조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부조해준다. 그래서 거기에는 5가지 법이 있다 그랬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또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5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61번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용어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은 여러분들이 보면 모든 법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모든 법의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상 제2조가 용어에 관한 정의거든요. 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이 용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법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통상 이렇게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볼 때는 제2조 용어의 정의,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많이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61번 같은 경우는 이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그래서 거기에 옳은 것은 뭐 수급권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수급자에 대한 정의 내려지고요.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용어, 보장기간은 무엇인가, 뭐 소득 인정액은 무엇인가,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를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6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보장기간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기에 나온 것처럼 수급권자, 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 보장기간,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 이런 용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제2조에 나오는 그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좀 숫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두시면 이런 61번 같은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62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까지는 다 옳은 얘기죠. 근데 5번이 틀린 얘기죠. 5번. 이 5번 같은 경우는요, 100분의 70 이상인 자가 아니라, 100분의 50 이하의 자와 상호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번이 틀린 이야기죠. 100분의 70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하.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6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기초연금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공공부조법의 5가지 법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요. 그 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이에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그래서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가로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몇 수준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분의 70이에요. 그래서 70% 이하의 그런 어르신들에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100분의 70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잘 외워두셔야 될 기초연금법에서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잘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이것은 뭐냐면 홀로 사시는 노인이 아니라 부부가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두 사람이 그 대상자가 되게 되면 각각 100분의 20,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액의 100분의 20을 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일 경우에는 최대 48만 원을 받죠. 그리고 단독 가구의 65세 이상은 30만 원을 최대 받죠. 그래서 단독 가구는 30만 원, 부부일 경우에는 48만 원 이렇게 수령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64번 같은 경우는요. 또 역시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3번, 4번, 5번은 옳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2번은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문을 읽거나 보기를 읽을 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모든이라는 용어, 뭐 절대라는 거, 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은 거의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그걸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한번 의문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보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이건 아니에요. 모든 외국인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좀 우리가 읽어보면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상에 해당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 좀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또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기책 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긴급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외국인들이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4번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 긴급복지지원법도요,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위기 가정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위기에 닥친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위기 가정들에 대한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법이기 때문에 특히 아마 내년에도 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64번 같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도 특별히 잘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65번입니다. 65번. 자, 65번부터는 이제 5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5대 사회보험. 그래서 공공부조법의 5대 법. 그리고 사회보험법의 5대 사회보험. 이거 꼭 잘 외워두시고 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5번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3번이 정답이에요. 이 요양병원 간병비. 이건 간병비 지원 항목이죠.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6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요양급여는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고 조제를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요양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병비 같은 경우는 요양급여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6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66번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4대 아니 5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 66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거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출장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 이것도 또 모든 사고라고 있죠. 모든이라는 거가 들어가면 틀리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66번은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67번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이에요. 자, 우리가 65번은 국민건강보험법, 66번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67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그래서 5대 사회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잘 아시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겠죠.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모두 고른 것이에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자,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기본 원칙에 합당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뭐 쭉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셨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기본 원칙 이것을 한번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한번 보시고 이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8번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용보험법. 자, 그래서 이제 지금 4대 보험까지 나왔죠. 국민연금 지금 안 나왔고, 이제 4개 보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68번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에요. 자, 옳은 것은, 이 고용보험은 우리가, 사업을 몇 가지 해요. 이게, 이 고용보험은, 주가 무슨 사업을 하냐면,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순히 이걸 고용보험을 실업보험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도 주고 또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다시 재취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하는데 도와주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고용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 사업이 뭐냐면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과 실업급여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 고용보험법의 주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6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 고용보험법에 대해서도 좀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9번은요. 69번은 아동복지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복지 체계를 보면요. 사회보험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공부조법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보험법에는 5가지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법에도 5가지 사업이 있고요. 사회서비스법에는 28가지가 있는데 공공부조법이 사회복지 서비스법 그러니까 5가지 법 플러스 나머지 23개죠. 23개 법까지 해서 28개 사회복지 사업법이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이런 법들이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69번 같은 경우는요. 아동복지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무엇을 둔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무엇을 둔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게 정책이라는 거하고요, 심의라는 거하고 개념으로 볼 때 정책이 크죠. 그러니까 큰 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관할을 하고, 시도지사, 시군구, 구청장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돼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종합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해서 그 결과를 공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5년, 어떤 법은 3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5년 주기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5년으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인 실태조사, 뭐 아동 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뭐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뭐 이런 것들이 몇 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아동정책 기본계획, 또 노인복지 기본계획, 뭐 사회보장 기본계획, 또 뭐 다문화 가족 기본계획, 이건 몇 년마다 주기로 하느냐?
요런 것도 비교해가지고 암기를 해두면 이런 문제는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6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 다음에 70번.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자, 아동복지법 나왔고요. 장애인복지법 나왔어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게 정답은요. 이거 아동복지법에 복지시설의 종류가 있고요.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있어요.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죠. 이거 우리 아동복지론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배웠고요. 노인복지론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배웠고요. 법제론에서도 배웠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복지시설도 장애인복지론에서도 배웠고, 우리 법제론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상의 그 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70번의 답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예요. 이게 노인복지법상의, 아니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자, 71번 이제 노인복지법 나왔죠.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그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는 신고 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틀린 거죠.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신고 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2번 같은 경우는 틀리는 거 말이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에는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상에 공동모금 재원 배분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여기인데, 배분 신청자의 재산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배분 한도액, 심사 기준, 또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대상, 뭐 배분 신청 기간 및 배분 신청서 제출 장소 이런 거는 명기가 되어도 이 배분 신청자의 재산이 뭐 많으냐 적으냐 뭐 이런 거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7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에는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여기서 정답은 1번이에요.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 결혼 이주 여성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은 외국인 여성들하고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례적으로 74번 같은 경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요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성폭력, 성희롱, 성폭행,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아마 18회 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19회 때도, 이제 내년에 시험 볼 때도 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세 가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가족 복지도 마찬가지고 산부모 가족 복지법도 마찬가지고 그 시설의 종류가 잘 나오거든요. 사회복지 법제론 시험에. 그러니까 이 시설의 종류를 잘 이렇게 암기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4번에는요, 상담 지원 시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75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얘기를 했을지 몰라죠. 모르겠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아요. 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법명을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5번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1번은 뭐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거 다 맞는 거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풀어봤지만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5대 사회보험법 중에서 국민연금법만 안 나왔을 뿐이고 4가지 법에서 한 문제씩 나왔죠. 또 공공부조법에서도 5개의 공공부조법 중에서도 한 3개, 4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법에서 아동복지법에서 하나 나왔고, 노인복지법에서 하나 나왔고, 장애인복지법에서 하나 나왔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나왔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데서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잘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회복지법제론 문제풀이를 했는데요. 어떤가요? 그 사회복지법제 한번 공부해 볼만 하겠죠? 열심히 해서 꼭 우리 내년에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여러분들 모두가 좀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화이팅 합시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